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표자 김효자입니다. 어제 오늘 장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또 처음부터 자랑한다고 좀 재수없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장이 너무 쉬워요, 지금. 뭐 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현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이유는 테마주가 혹은 주도주가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그런 종목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먹을 구간이 충분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높긴 한데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아직은 그래도 많이 들어오곤 있긴 해요. 뭐 삼성전자 또 이번에 주가가 조금 올라서 그런지 아직은 시장 거래대금이 많이 빠지진 않았고 어느 정도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뭐 거의 10조 후반대죠. 예전에 이제 하락장 왔을 때 한 1, 2년 전만 했어도 하루 거래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도 안 터지는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 지금은 2배 이상 이제 터지고 있고, 최근 강했던 테마 뭐 전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애들이 지수 안 좋으면 조금 눌리기는 하는데 오늘같이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 또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해주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손절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 났을 때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 그런 구간, 좀 확신이 있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아니면 바로 나오면 돼. 근데 야금야금 눌림 잡다가 이제 비중 커져서 큰 손실하게 되는 그런 버릇만 안 들이면은 하락장에서 이제 당일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또 전체적인 이런 세계 정세 이런 거 브리핑하면서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주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뭐 찌라시나 이런 거 조금 자기가 많이 좀 알고 있다, 혹은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방 이런 거 좀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은 댓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효자방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저는 그런 이제 정보에 민감하신 분이 있으면은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면은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월 17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어제 그 파월이 매파 발언을 했어요. 매파 발언을 했는데도 미 증시가 잘 버텨줬죠. 그리고 중동 리스크 완화 뉴스가 오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K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는 전 세계에서 꼴등했습니다. 꼴등. 마이너스,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마이너스 2.2% 이상 빠지면서 전 세계에서 꼴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반등하는 듯 했어요.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전에 반등하는 듯 했으나 오늘도 외인의 매도세가 지속되었고, 아무래도 금투세의 영향이 있겠죠. 지금 세계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빠진 거는 아무래도 금투세 영향이 우리나라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증시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지는 이유, 아무래도 금투세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사실 금투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근데 왜 외국인이 자꾸 매도를 할까요? 당연히 금투세가 이제 시행되면은 우리나라의 큰 손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큰 손들이 세금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나가겠죠? 그러면 주가가 분명히 조금 많이 빠질 거고, 그 전에 외국인들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환율 영향도 있죠. 환율 영향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어제보다는 빠져줬잖아요. 근데도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보면 금투세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후장에 낙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삼전도 하락을 했고, 삼전이 빠지니까 코스피가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좀 코스피가 많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는 보시면은 반도체 애들 괜찮았어요. 일부 반도체 애들은 괜찮았고, 뭐 삼전 SK 하이닉스는 좀 밀렸어도 테마주 반도체 이런 애들은 괜찮았고, 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유리기판 이런 애들 괜찮았었고, 전력 테마도 오늘 반등 시원하게 나왔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까지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초전도체 애들이 어제부터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 오늘 오전부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틱톡 샵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틱톡 테마가 조금 올랐고, OLED 이 테마도 조금 오늘
괜찮은 모습이었죠. 약세 테마는 중동, 해지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해지 테마는 뭐 지금 해지 테마 중에 대장은 당연히 제주은행이죠. 환율 오를 때마다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제주은행은 지수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해지 역할의 대장인 제주은행 그리고 중동,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애들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바이오 테마도 오늘 좀 약한 모습. 2차 전지는 계속 힘을 못 써요. 테슬라 감산 뉴스, 뭐 직원들 많이 이제 해고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있고 2차 전지도 계속 약합니다. 저 PBR 애들은 당연히 이제 코스피에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고 코스피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늘 조금 밀렸죠. 그리고 보합은 구리 테마, 그리고 데이터 센터 테마는 약간 강보합이죠. 얘네도 오늘 살짝 반등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최근 강했던 테마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이제 반등하는 날은 최근 강했던 테마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최근 강했던 테마가 어떤 거예요? 전력 테마, 유리기판 테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애들. 그쵸? 지수가 좋을 때. 그럼 지수가 안 좋을 때는요? 당연히 해지 테마. 그쵸? 전력 지수 좋을 때 반도체까지 이렇게죠.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해지 테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루틴은요. 자, 제가 하는 루틴 쉬워요. 일어나서 뉴스를 다 봅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기 10분 전, 20분 전에 일단 미증시 다 체크를 해요. 미증시 체크,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우리가 최근 반도체가 엔비디아 빨로 엄청나게 오를 때 그때 우리 항상 제가 루틴 뭐를 보라고 했어요? 필라 반도체랑 엔비디아 이런 거 주가 보고 그날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은 지수가 불안정하고 세계 정세도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연히 미증시 봐야 되고 환율, 원자재, 그리고 중동 뉴스까지. 요거를 다 체크를 해요.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미증시가 좋았다 하면은 최근 강했던 애들, 많이 밀렸던 애들, 이런 애들, 그쵸? 오늘 이런 애들 매매하면 되고요. 근데 미증시가 안 좋았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이제 하락장인데 한 종목으로 주도주 한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거든요. 오전에는 시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지 테마를 할지, 그러니까 제주은행을 할지, 아니면 원유, 석유 테마를 할지, 그거를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증시가 좋았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어. 그럼 반도체 애들을 보면 되고, 그렇죠?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뉴스나 유리기판 뉴스가 오전부터 많이 나와. 그러면 저런 테마 애들을 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시간 외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저번 주부터 시가 베팅을 해서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4월 달에는 지금 올 수익이에요. 올 수익. 물론 3,000당 제약을 손절을 하긴 했어요. 이번 달에. 근데 제가 지금 쓰는 계좌 이것도 그렇고 다른 계좌 그 단타 안 하는 계좌 있거든요. 그냥 효자 종목만 하는 계좌는 올 수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4월 달 끝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계속 떨어진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거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말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효자 종목, 효자 영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지금 세계 증시는요 간보합 상태고요. 오늘 좀 반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12%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8% 하락, 코스닥 지수는 0.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면 요거 지수는 조금 이따 보고 오늘 매매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효자방에서는 두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어요. 원래 종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종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계속 수익이 좀 크게 나고 있어요. 크게 나고 있어서 종배를 살짝씩만 하거든요. 근데 또 종배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진짜 종배도 한 일주일 내내 먹는 것 같아요. 어제 종배는요 KBI 메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 손절 같지만 이거 한 주예요. 이거 한 주고 어제 KBI 메탈은 여기서 그러니까 장 중에는 손절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 거고 이 상한가 라인 깨서 바로 손절을 했죠. 그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KBI 메탈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종배를 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7%? 6% 마감을 했고
이제 7%까지 갔다가 6%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거의 다 날렸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딱 종가에 잡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잡아 있어가지고 수익이 이제 어제 오후장에 굉장히 크게 났고, 남은 물량도 오전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 어제 KBI 메탈이랑 DI를 종배했습니다. DI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것도 한 주입니다. 제가 DI도 어제 똑같이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바로 끊었죠.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하고, 손절 지금 폭 보시면은 자 2%가 안 돼요. 제가 최근 이렇게 잡는 종목들 보시면은 손절은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수익은 2, 3% 이상 먹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2, 3% 못 먹는 종목들도 많아요. 하지만 손절보다는 크게 먹어야죠. 그래야지 내 계좌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손절을 하고 종가에 이렇게 다시 모았어요. DI는 최근 그 반도체 중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올라갔던 게 HBM 그 관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종배를 하고 시가에 불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오전부터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얘는 어제 그 시간외에서는 살짝 떨어졌었죠. 그래서 시간외에서 매도하지 않았고 오전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요거 시가죠. 그래서 한번 먹고 5%, 6% 정도 먹고, 그리고 또 한 번 먹었어요. 3%, 여기서는 8%. 근데 여기서 물량 거의 없었고 요거 먹은 거죠. 3% 이상.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먹은 거죠. 이렇게 어제 종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오늘 매매한 거는 S바이오메딕스를 시가 베팅을 좀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갭이 별로 안 뜨더라고요. 시가 베팅 했는데 갭이 별로 안 떠서 일단 시가 베팅을 했고, 얘도 이렇게 4%, 8%, 여기는 물량 거의 없었죠. 한 4% 먹고 나왔을 거예요. 시가 베팅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반등 하나 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이거 한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거의 본전에 나왔고, 여기서는 손절을 했어요. 오후장에 이런 고점을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2% 정도 손절을 했고요. 여기서 반 정도 손절을 하고 반은 남겨둔다고 했어요. 효자방 분들께 얘는 그냥 종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쵸? 5% 이상 오르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가 굉장히 다 좋았어요. 테스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거는 한 주고요. 여기서 그냥 2% 정도 짧게 끊고 나왔고,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쉴 때 여기서 잡아놨어요. 이거 호가창 보고 잡은 겁니다. 효자방에서 29,000원 지금 호가창 수상하다. 근데 전 여기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9,000원을 돌파해주면은 3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거 효자방에다 제가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근데 안 죽어. 자꾸 종가를 이렇게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불타기를 해가지고 얘도 3% 넘게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얘 이건 뭐지? 오후장에 제가 매수를 했었나? 아, 이거 한 주다. 한 주죠. 이거 그거예요. 이제 얘가 오늘 단기과열 예고에 갈 수 있었어요. 단기과열 예고, 이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뜨고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끝났으면 이제 단기과열 예고를 가는 거였죠. 근데 그래서 원래는 이 밑에서는 잡으려고 했어요. 한 번 더. 근데 삼전이 많이 빠지고 오후장에 오늘 지수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주만 잡고 이거 하지 맙시다 한 거예요.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안 했던 거죠. 얘 이렇게 매매했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이렇게 그냥 살짝 났고, 제주은행은 어제 그냥 저는 날라다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주은행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효자방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발라먹었어요. 어제 제주은행에서 어제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났고 이렇게 매매를 했었죠. 제주은행은. 그리고 오늘 손절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한일사료. 얘는 이제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를 한다. 곡물 수출 제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때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었고 제주은행 올라가고 있었고 해지테마도 올라가고 있어서 사료도 그럼 좋겠구나 했는데 처음 사자마자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수익 실현 안 하고 괜히 버팅기다가 이거 빔 한 번 맞았죠. 하락빔 한 번 맞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거를 들어간다고 효자방 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나오기는 또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 그래서 최대한 좀 이 밑에서 매수해서 살아나오는 법을 또 이렇게 음성톡으로 알려드렸고, 그래서 얘는 한 2%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2% 정도 손절하고 나왔고, 오늘 손절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고, 뭐 HLB 잠깐 했는데 이거는 뭐 비중 되게 적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뉴스 매매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얘도 수익 났었죠. 근데 저는 HLB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했다가 그냥 비중 적게 했다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렇게 좀 크게 수익을 냈고 오늘도 좀 쉬웠다. 그리고 요거 지수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매매 잘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계속 난다. 계속 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효자방에서 음성톡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말씀드려요. 평단이랑.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매매 일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 매매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계속 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얘가 추세가 깨졌어요. 보시면 저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저점이. 근데 오늘 이걸 깼어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여기를 바로 올라타지 못하면은 여기 저항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선물이 괜찮거든요. 지금 오르고 있죠. 지금 장 시작하기 조금 전인데 미선물이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는 거 봐서는 그래도 내일 좀 갭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RSI 지표예요. 어김없이 이런 과매도 구간.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매도 구간에 오면 어떻게 돼요? 며칠만 들고 있으면 시원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왜냐? 환율이 안 좋잖아. 그리고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들이 또 다 상승을 하고 있죠. 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낙폭이 과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너무 좀 많이 빠졌고 그 원달러 환율도 지금 좀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그래도 1350원 이상에서는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뭐 1400원까지 간 거는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이라도 떨어지면 지수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겠죠. 일단 코스피가 좀 많이 밀렸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어요. 코스닥도 이렇게 그쵸? 코스닥은 아직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일단 중요한 건 이 21선인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세계 정세 이런 그 지수 보고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우리가 매매할 때 더 편하기 때문에 왜 효자 종목 바로 안 알려주시냐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21선 둘 다 밑에 있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원래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되죠. 근데 RSI 지표가 이런 저는 이거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은 저는 여기서는 좀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종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환율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들 조금 잡아 놓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물론 종목은 봐야겠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있으면은 그래도 한 1, 2%는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 지수가 1, 2% 반등을 하면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5%, 10% 이상 반등을 하죠. 지수가 2% 정도, 2, 3% 하락을 하면 개별 종목들은 10% 이상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환율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1382원이에요. 그쵸? 아까 장중에는 1300 얼마였지? 거의 1390원이었나? 80원 후반대였거든요. 아까 장중에. 1시간 봉으로 보면. 그쵸? 1380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세계 증시. 지금 유럽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유럽 쪽에서. 미 증시도 지금 미선물도 괜찮고. 그리고 원자재. 금은 뭐 계속 오르는데 금은 뭐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엘컴텍이 B가 별로여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브렌트유, WTI유 이런 것들 지금 좀 빠졌죠? 브렌트유 계속 90달러였는데 좀 빠졌습니다. 이러면 오늘 미장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구리는 보통 4.3달러를 저는 이제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계속 여기서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4.37달러까지 가고 있죠. 지금 구리가 조금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바로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장 시작하기 전에. 아시겠죠? 그리고 장이 이제 시작을 했네요. 시작을 했고 나스닥 지금 뭐 다 빨간불이죠? 지금 양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ASML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 그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이미 나왔어요. 이미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 이번에 ASML이 좀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8월 2% 물가 확신 더 오래 걸릴 듯 금리나 지연 시사.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제 미 증시가 좀 보합으로 끝난 거 보면은 조금 최근 계속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괜찮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그 이제 장 끝날 때는 하락을 했지만 오늘 시작은 좋았었습니다. 근데 내일도 만약에 지금 미장이 이렇게 좋으면 내일도 우리나라 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진짜 반등 나올 것 같아. 내일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내일 정도면 진짜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입니다. 바이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장 끝나고 시간 왜 끝나고
나온 뉴스라서 저는 이거 알루미늄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뭐 PJ 메탈이라든지 조일 알미늄 이런 애들 내일 갭이 좀 많이 뜨겠죠?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거 없네요, 뉴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불안해하도록 하겠다. 즉각 대응에 선 그어. 근데 중동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쵸? 뭐 안 하겠다. 전쟁, 뭐 당장 안 하겠다. 뭐 그러다가 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전신이 내각 재차 회의, 잠재적 대응.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해도 손해없어. 미 당국자들, 이스라엘, 이란 국외 목표물 겨냥 제한적 대응 예상이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어제 미장이 그나마 좀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또 일어나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장 시작 전에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 재무부 이란의 새 경제 제재 준비, 석유 수출 제한 거론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미국이 진짜 석유 수출을 이란에다가 제한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지.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중동 애들,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하지 않은 반미 세력, 이런 이란이나 뭐 옆에 뭐 시리아 이런 애들이 또 단합을 해서 석유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 좀 석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이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석유 애들이 그렇게 막 많이 죽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국제 유가를 계속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원자재 테마 애들은 종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세계 정세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런 거는 그냥 그날 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진짜 원자재만큼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종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종배를 하더라도 시간 외에서 오르면은 저는 매도하고 나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고요. 뭐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들을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며 그간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에 관해 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준비하는데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대만 규모 5.1 지진 발생, TSMC 상황 주목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런 지금 대만 뉴스가 나오면 웨이퍼 테마가 강했죠. 최근 웨이퍼 테마로 움직였던 게 이제 DI, 그쵸? DI는 오늘도 되게 강했고 DI가 내일 또 갭이 뜰 수 있겠죠. 혹은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이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아무튼 이런 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일어나서 한 번 더 뉴스 체크해봐야겠죠? 이거 제가 이제 뉴스 뜨자마자 바로 가져온 거라 뭐 TSMC 영향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 손잡은 삼성, 엔비디아 AI 칩 수주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온 디바이스 AI 최적화, 삼성전자 업계 최고 속도 LPDDR5X 개발 성공이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요걸로 붙여준 게 에이펙트가 있었나? 에이펙트였나? 어딨지? 요거 붙여줘서 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뉴스도 있었어요. 온 디바이스 오늘 뉴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테마로 오른 게 뭐 에이펙트,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애들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 기준봉 나온 애들은 없었어요. 온 디바이스에서. 근데 원래 온 디바이스 AI 하면은 대장 누구예요? 제주 반도체가 있죠. 제주 반도체도 지금 여기 차트 보면은 묘해요. 딱 이런 구간에 지금 와 있고, 오늘은 제주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지가 계속 나온다면 저는 저런 뉴스, 온 디바이스 AI 뉴스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반등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사보다 LPDDR5X에 대한 그런 기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뒤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걸로 올랐던 게 오늘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에이펙트. 뭐 오늘 특징주를 붙여준 애들은 맞네, 에이펙트. 그쵸? 삼성전자 업계 최고 속도 DDR5X 개발 성공. 요거. 그쵸? 에이펙트 이렇게 올라왔고, 자, 삼성 갤럭시 S25에 구글 제미나이 나노 버전 2 적용, 엑시노스 소프트웨어 인력도 2배로 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온 디바이스 AI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삼성 내 관련 개발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또 있었고, 지금 삼성이 이번에 그 애플을 이겼다고 하죠. 판매량에서 그 핸드폰 판매량을 이겼다고 하고, 그 이유는 AI 폰이라는 그 S24, 이번에 갤럭시 S24 AI 폰이라고 해서 이번에 좀 이겼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온 디바이스 AI 애들이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루 이틀 날 잡아서 반등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계속 봐야 돼요.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잠깐 온디바이스 AI는 YIK, 얘는 CXL이죠 거의. 아 CXL로도 움직였었고, 그쵸? 그 누구였지? 어버브 반도체도 있었고, 그쵸? 제주 반도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스톤 회장, AI 붐의 데이터 센터 급증, 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뉴스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위한 랜드러시, 미국 여러 주에 이미 전력 고갈 임박, AI 규제, 기업가들 한 목소리.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회사 블랙스톤 창업자 겸 회장 스티브 슈워츠먼이래요. 제가 나중 우리 효자 인베스트먼트가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전력망의 과부하가 예상되며 이는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데이터 센터 애들, 뭐 GNC 에너지도 지금 고점에 있고요, 일봉. 그리고 뭐 센지랩, 뭐 데이터 솔루션. GNC 에너지가 좀 움직였네 오늘. 그렇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뉴스 나오면은 전력 애들도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변압기 애들, 아니면은 전선 애들, 뭐 대원전선 이런 애들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시간 외에서 대원전선이 거의 상한가를 갔었어요. 상한가 갔다가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갔다가 8% 마감을 했는데 이런 영향도 있겠죠. 서남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구리 대체 초전도 선제 케이블 공급 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 구리 대체 이런 뭐 선제 뭐 케이블 이런 뉴스가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어제는 그 신진 SM 구리 전선, 여기 보시면 구리 전선 대체 소재 탄소 와이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서남에서 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되게 웃긴데, 글쎄요. 전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남 세력이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전력, LX 전선 등과도 초전도 선제 적용,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 세계적인 전력망 부족, 뭐 이런 거, 구리 대비 1000배 송전, 초전도 케이블이겠죠? 케이들? 한 가닥 구리, 10가닥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업체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약간 조금 초전도체 테마가 어제부터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서남이 대장을 했어요. 그쵸? 서남이 이제 종가에서 7% 상승 마감을 하면서 대장을 했는데, 이런 이제 구리, 대체, 이런 소재까지 뉴스가 나오면서 재료를 2개 붙여줘서 대장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고, 저는 서남 매매할 생각이 없어요. 뉴스만 보여드린 거고. 물론 내일도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면 내일 뭐 장중에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나리오에는 서남을 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 뉴스죠. HLB 간암 신약 중국 간암 치료 가이드라인 표준 치료제 등재 이런 뉴스가 있었고, 요 뉴스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손절을 한 거였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미국 중국과 2,560억 철도 계약 철회, 현대로템 반사 이익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장 끝나고, 요것도 이제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6시 넘어서. 근데 현대로템이 블록 딜이 있었다는데, 요거 확인을 못했네. 뭐 이거 뜬 건 없나? 블록딜 없었나? 그쵸? 여기 대량 소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오히려 늘었는데? 아무튼 블록딜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봤을 땐 블록딜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조금 주가가 올랐나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현대로템, 요거는 이제 현대로템한테는 반사 수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글쎄요, 저는 내일 매매 안 할 것 같은데, 현대로템. 얘는 너무 무거워요. 조금 무거워서. 뭐 하실 분들은 호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로보티즈 LG전자와 본격 협력이라고 해서 오늘 그 로보티즈, 뭐 엔젤 로보틱스, LG 관련, LG가 투자한 로봇 테마들이 살짝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게 뭐 개미라고 합니다. 로보티즈는 11일 오전 여기 마곡 사옥에서 LG전자 상무 및 관계자들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의 상세 사양과 납품 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거 약간 우리 그 주식 하는 사람들 노리고 개미라고 죠. 왜냐면 로봇 테마가 되게 핫했잖아요. 삼성이 로봇 테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 약간 노린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식시장 개미. 양산을 위한 마스터 계약은 이미 마친 상태이며 주요 내용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 납품에 대한 세부 회의로
뭐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 신설 이후 가장 고무적인 성과로 보고 있다. 양산 및 납품 규격과 인증 등 남아있는 절차들은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납품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서울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사업 추진, 한셀만 AI 허브 찾는다 라고 해서, 한셀만이 부사장이래요, MS. 그리고 서울시와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MS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관을 앞둔 서울 AI 허브의 활동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 MS하고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그 종목이 하나가 있죠. 최근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뭘까요? 바로 SP소프트죠. SP소프트가 지금 이때 좀 이상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 수상하다고 했었죠. 이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빠졌던 겁니다. 신고가에서. 물론 뭐 신규 상장이라 신고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단 말이에요. 얘도. 이것도 거의 2,800억, 3,000억 가까이 터졌었는데 이때 악재 없이 빠졌었고,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세력들이 좀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지수가 안 좋은데도 기준봉, 상한가를 세우고 엄청나게 강하게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N자형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더 간다면 이런 뭐 신고가까지는 가겠죠? 25,000원이나 이런 데까지는. 그래서 좀 수상하긴 해요. SP소프트가 계속. 왜냐면 지금 죽지 않아. 그쵸? 3거래일째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 이런 상한가 라인 한번 터치하더니 반등.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자, 마지막. 쇼핑 앞세운 틱톡샵 한국 상륙 초읽기 마케팅 세일즈 인력의 인턴까지 뽑는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틱톡 그 테마가 좀 움직였고, 모비데이즈랑 플레이디 이런 애들이 움직였죠. 모비데이즈는 상한가를 가긴 했으나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거의 안 볼 거예요. 이런 잡주들은 안 볼 예정이고, 플레이디도 오늘 이제 11%, 12% 상승 마감했으나 7%나 빠졌어. 이러면 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을 보시면 연준 베이지북 요거 공개를 하고요. 근데 뭐 어제 파월 연설해가지고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어차피 뭐 매파 발언 이미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ASML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다 알고 있죠. 우리 증권맨들은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드 IT 쇼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테마가 이제 주제가 있거든요. 이런 게 다 나와요. AI,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드론. 그래서 이런 애들 움직이는지. 근데 뭐 글쎄요. 이런 애들이 움직일까? 최근 여기서 움직일 만한 거는 AI. 뭐 로봇? 그쵸? 오늘 조금 움직여서 이 정도? 자율주행도 뭐 라닉스가 어제 점상 가고 뭐 난리를 쳤는데 거래대금이 이쪽엔 너무 안 붙어. 뭐 저는 뭐 거의 안 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정도 있고, 산업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추진 위한 상생 협약 이런 뉴스가 나온대요. 내일. 그리고 방산 목요일은 이런 뉴스가 있고, 일정이 있고, 그리고 TSMC 실적 발표. 요거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TSMC도 지금 그 실적이 나왔거든요.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되게 좋아요. TSMC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ML에 비해 TSMC는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보시면 되고. 자, 내일의 효자 종목. 오늘도 제가 오늘 정리는 안 해드릴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뻔하죠? 내일 일어나서 미장이 좋았다 싶으면은 반도체 테마 혹은 유리, 기판 혹은 전력 이 셋 중에 하나를 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미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해치 테마를 보시면 되고요. 미장이 좋았을 때는 저는 뭐 대원전선 이런 애들 볼 거거든요. 시간 외에서 갭이 많이 뜨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DI 지금 대만 그런 지진 뉴스도 있었고 이런 애들도 볼 예정이고, 그리고 YC캠은 모르겠어요. 얘는 신고가 터치는 하러 가지 않을까요? 내일 32,700원 시작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터치하고 빠지지 않을까? 그럼 충분히 3% 구간은 먹을 구간이 있죠. 이런 것들. 그쵸?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도 내일 오전에 세계 정세 그리고 저렇게 뭐 환율, 미장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 오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대신 만약에 뭐 매수를 해서 시가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바로 난다. 3% 이상 바로 난다 하면은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실현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한다면 지금 장 진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장 조금 어렵다 싶으면 효자 인베스트먼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일주일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미선물도 괜찮고 미장도 지금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내일 오전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무튼. 그래서 내일도 저 효자는 휴자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효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